1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실적 실망감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3%, S&P 500 지수는 0.01포인트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74% 하락했습니다. 전날 월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 분기 매출을 발표했던 애플 주가가 24일 거래에서 전일 대비 10.4% 폭락한 $450 50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4,237억 8천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이래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영업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원화 강세를 꼽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고객의 거래 내역을 외부에 제공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도이치증권, 크레디트 스위스증권 서울지점, CLSA 코리아 증권에 대해 각각 3,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월 2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호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S&P 500 지수는 장중할 때 1,5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쇼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애플의 폭락이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23포인트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애플과 관련된 IT 종목들의 주가 급락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에 코스피 지수 197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장 전망과 또 매수 가능한 종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출발합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의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만 홀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날 경제 지표와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요. 일단은 순이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작용을 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보신다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500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저항권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나스닥에서는 애플에 대한 주가 급락 자체가 지금 나스닥 기술업종을 모두 다 하락세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되는 흐름, 그만큼 낙폭 자체를 축소시킬 수 있었던 흐름 자체는 바로 경제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였죠. 그만큼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요. 그런 모습 자체가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나타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 자체가 가장 크게 우선시되는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기업일 것 같은데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권에 대해서 판매 호전을 나타내면서 순이익이 13%가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기업은 분기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장중 22%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대해서 아침에 급하게 말씀을 좀 드린다고 잘못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대신에 애플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의해서 애플에 대한 작용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만 애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애플발 부품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 실적 말고도요, 다른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IBM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에 대한 효과 자체,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흐름 자체를 좀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선두로 해서 지금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 정책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네. 부분 자체가 지금은 미국 증시를 크게 이끄는 힘이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를 한번 지켜보실 것 같은 경우에는 다우 증시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네. 일단 S&P 500 지수 자체가 15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1500선에서 많이 빠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상승 탄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켜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애플발 지금 쇼크 그 자체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지금은 너무 과한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관망의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낙폭과대로 삼으셔서 오늘 말고라도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다음에 한번 같이 의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S&P 500 지수 말씀하신 것처럼 장중 한때 1,500포인트 돌파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뭐 키워드로 꼽아본다면 어떤 점을 오늘 들 수가 있을까요? 네, 1,500 넘사벽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00선이 지금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죠. 네. 그리고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일단은 1,500선이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1,500선을 분기점으로 해서 넘는지 안 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흐름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1,490부터 1,500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작은 박수권이 연출이 된다면 그것 또한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주가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많이 다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미국 증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앞서 뭐 애플과 관련된 IT 종목들 급락은 좀 과도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살펴볼까요? 예, P&L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P&L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에 대한 갤럭시의 시리즈에 대해서 케이스를 납품하는 업체죠. 그래서 P&L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에 이유를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적자폭 자체가 상당히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만큼 우리가 공략하기에는 재무 건전성이 너무 안 좋은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납품 효과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은 FPCB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의 대부분의 납품 물량 50% 이상이 몰렸었죠. 하지만 FPCB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다 퍼지는 모습, 그래서 중소형 업체들까지도 다 나눠주는 모습을 나타내는 반면에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인탑스라든지 아니면 신양 이런 기업들로 대표되는 휴대폰 케이스 업체들이 지금은 중소형 업체들까지도 납품 자체를 다 받는 형국이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에게 가격 단가 압력을 들어간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P&L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상당히 심했지만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실적적인 발돋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높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출처가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상으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하락이 있었던 부분 자체가 지금은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졌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지금은 하단권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패턴으로 바뀐 형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하단에서 어느 정도의 저항권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가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붙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아셔도 되는 그런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넘어가서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어느 정도의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크게 한번 여기서 튈 자리인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못 튄다면 그때는 빠르게 손절하시고 나오는 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어깨 다음에 머리, 그리고 다시 어깨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3,300원 정도로 우리가 매수가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3,700원까지는 바라보실 수 있는 가격대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3,100원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쌍바닥 패턴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흐름도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P&L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와이즈 파워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 약세를 보였지만 이 와이즈 파워 같은 무선 충전주 상당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단숨에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예,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와이즈 파워 같은 경우에 이제 접근할 때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대를 다르게 좀 잡으셔라라는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세 출발을 하게 되면은 950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조정을 기다렸다가 접근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갭상승을 하면서 그대로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가격대를 그냥 좀 잡으시는 쪽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진행은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조정 가격을 잘 주었습니다. 지금 그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다라면은 이런 식의 접근이 가장 유리한데요. 종목이 강하더라도 거의 따라가는 매수는 승산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조정을 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은 거기서 아무래도 유리한 호가를 잡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쉽게 수익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YG 파워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세를 탔었습니다. 네. 크로바 하이텍 같은 대표 실적주도 지금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RF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선 충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갤럭시 S3에 이미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기능이 빠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요번에는 상당히 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무선 충전 자체가 약간 대세론 쪽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시장이 어떤 이슈라든지 특징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갤럭시 S4라는 그 이름 자체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결정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 삼성이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4라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4층 같은 경우에는 4자를 쓰지 않고 F자를 네.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내의 어떤 그 약간의 미신 같은 게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갤럭시 S4를 쓰지 않고 다른 이름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결정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고, 삼성에서도 이제 각 부품 공급사라든지 아니면 들어가게 될 기능을 2월 달에나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추측성으로 대응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와이즈 파워 같은 경우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은 네. 아무래도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니만큼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한다면 정리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네. 약간 초과 달성이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거기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거를 좀 자제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 들어볼 텐데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예, 오늘도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권에 좀 진입을 하다 보니까 상황들이 좀 어려운 편인데 그러다 네. 보니까 테마성 종목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신정부 들어서 새롭게 지금 그 많이 추진되고 있는 GTX 그 수도권 광역 급행 열차입니다. 그리고 해저 터널 이 부분도 다시 또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관련주들이 지금 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2006년도에서 2007년도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권에서 추진한 핵심 사업들이 관련주로 부각돼서 주가가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펀드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오는 주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주식은 하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장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주식들이 많은 수익을 주는 단계 같으면 굳이 이런 종목들을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타고 침체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것도 하나의 시세로 인정을 하고 짧게라도 대응을 하시면서 대응 가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위험 관리라든지 아니면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면은 예,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규 시세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관련주로는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네. 또 울트라건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울트라건설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증시에 등록된 지도 오래됐는데 저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름을 듣고 울트라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네. 예, 좀 무서웠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하여튼 뭐 좀 회사는 어쨌든 상당히 좀 진지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네. 이화공영 같은 회사도 있고요. 이화공영은 사실 2007년도 4대강 테마 때 가장 스타성이 컸던 종목인데 그쵸.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 세 종목군 중에서는 특수건설이 가장 움직임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신규 시세로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핵심 종목으로 한 3종목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의 관심 종목도 포함되어 있겠죠? 예, 사실 이 종목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진행을 보이냐에 따라서 공략을 할 건지 말 건지도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제일 빠른 게 지금 특수건설입니다. 특수건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틀 연속 상한가 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약간 더 눌림목이 나오거나 하여튼 뭐 요 가격대에서 너무 뜨지 않는 선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세 출발을 한다면은 좀 접근에 대해서는 장 후반으로 미루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강세 출발을 하면 아침에 바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900원에서 5,150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출발이 강하느냐 약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미 이틀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챙기면서 접근하시고 어쨌든 테마성 종목입니다. 리스크가 크고 또 부담감도 큰 만큼 위험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손절매 라인 잘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런 종목들로 대박을 터뜨리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상을 치니까 사실은 YG 파워 같은 경우에도 야 저거 많이 들어갔으면 크게 먹겠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비중 조절을 잘 해주십시오. 소량만 가담을 하셔서 현상 유지만 우선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가시고 네. 손절 가격은 4,7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5,800원 정도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수건설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혜님. 안녕하십니까, 정규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1964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1950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오늘도 좀 쉬어가봐야 할까요? 예, 일단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사이 이제 사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시황 그 증권 전문가들이 자꾸 이제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S&P 지수, 반도체 지수, 미국 4대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제 주식이 이제 장밋빛 시황을 내놓으면서 여러분을 자꾸 이제 그 콜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는 쪽으로 몰아가지만 지금 그 최근에 이제 고통이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고통이 굉장히 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한데요. 제가 여러분 오늘 저녁 10시에 이제 수익을 말하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장 자체가 추세가 깨지는 데에서는 뭐 동의를 다 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누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상승폭의 38% 조정해서 주가가 반등 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주가가 이제 이틀 동안 워낙 큰 폭이죠. 2008포인트에서 64 무려 이틀 만에 여러분 보다시피 5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틀 만에 50포인트 같으면 한마디로 악소리 나는 그런 주가의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특히 그저께 이제 그 상승해서 하락으로 가면서 여러분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지금 그 북한의 핵실험 그것 때문에 떨어지겠느냐?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선물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저점에 사고 있지만 기관들은 부담 없는 가격이지만 개인들이 지금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코너에 몰린 그런 상태인데 뭐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선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요.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삼성전자 매매를 일러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오늘 또 고점 매도에 이제 또 동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 외에는 주가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매매가 거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않는 부분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추세가 깨졌느냐? 깨졌습니다. 깨졌지만 이제 기관들의 선물 이제 조작을 위해서 계속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이제 다른 그 삼성전자라든지 일단 큰 주식 빼놓고는 매매에 굉장히 자중하시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121일평, 61일평이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간 1950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 지지가 있고요. 1950에서 1960까지 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5일, 10일, 20일 자체가 전부 데드크로스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보시다시피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21일평이 꺾여집니다. 21일평이 꺾여지면 21일평가 제일 좋아봐야 이제 이 죽음보거든요. 죽음보 상승밖에 없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진짜 확실한 번트 아니면 번트도 안 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선물이 얼마쯤 심각하냐면요. 선물이 그 사이 이제 개인들이 270에 있던 매물을 다 쏟았습니다. 270에 있던 매물을 어제 거의 다 쏟았고요. 어제 쏟아서 이제 한 포지션당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500만 원 손해 나면서 그 당시 1조였는데 무려 500억 정도 손해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265에서 이제 또 콜을 사는데 지금 현재 300만 원 정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265까지 다시 올리겠느냐 안 올리겠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265 같으면 종합주가지수로 2000포인트입니다. 2000포인트까지 다시 올리냐 안 올리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100만 원 손절면은 감수하고 잘라야 된다. 그래야만이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100만 원 손절면을 각오하시고 또 자르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 잔뜩 보시면요.
지금 차트 자체가 우리나라 그 차트 자체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페넌트형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 페넌트형이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전고점보다는 낮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반등하시더라도 나는 본전에 팔겠다는 이런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주가가 오늘 조금 더 반동하겠지만 그 반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기관과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가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되지만 그 반등 자체가 굉장히 미미한 그런 반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에서 여러분 변곡점이 오차가 있었지만 하락 변곡점이죠. 하락 변곡점에서 시작하는데 종합주가지수가 어쨌든간 주가가 2,000포인트 이상 가지 않으면은 구름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대 안에 들어가면 진정 구름 밖에 있을 때보다 구름 안에 있을 때가 돈 먹기가 더 힘듭니다. 왜? 진흙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진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결론은 뭡니까? 지금 이미 물린 거 단무지 정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대자동차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 뭐 현대자동차 그룹의 실적 부분인데 실제로 실적을 들여다보면 순이익이 조금 줄었다 뿐 이제 순이익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그룹이 주가의 큰 폭의 하락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자동차 주식은 절대 손절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손절매가 다른 데 가가 돈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기아자동차 5만 원, 현대자동차의 20만 원대, 현대모비스의 26만 원, 25만 원대 이 자리는 거의 바닥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동차 주식은 제가 볼 때 현대자동차가 노조만 아니면 경쟁력이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노조도 아마 본정신이 아니면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자르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식은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식을 그대로 보유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장 자체가 어제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매수가 있다.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장 자체가 하방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주가가 상방이더라도 상방이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1975포인트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970포인트 이 자리에서 또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 쪽에는 굉장히 적고 하락 쪽에는 굉장히 큰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엉간하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날 잡았죠.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000억, 하이닉스 265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를 대놓고 팔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대놓고 파는데 파는 이유가 전부 선물 때문에 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어떻게 또 코덱스 레버리지로 계속 팔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요즘 이제 주식을 많이 매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물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꼭 배워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한 템포 쉬어가겠지만 MH트릭스가 영선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영선 이후에는 급락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삼성전자를 매매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매매하셔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손절매를 치면요 어디 가도 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수록 단무지 정신이고 이럴 때 손절매 치는 사람은 진정한 매국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여러분 지금 고가주도 우량주도 저가고 여러분 잡주도 저가입니다. 이럴 때로 교체 매매를 과감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장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안 보이게 가랑비を떠뜨리기 여러분의 피를 말리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신기하죠. 글로벌 증시하고도 상관없어요. 미국도 신고가, 유럽도 신고가인데 우리 장만 어떻게 다 코피 내는 이런 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글로벌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왜? 글로벌 자체가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으시고 턱하니 주식은 안 섞는다. 방부제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여러분 의연하게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반등은 좀 합니다만 아직까지 종착은 아닙니다. 저의 종착은 저는 상승폭의
62% 하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 저때 1980이라고 했는데 80 일단 무너졌으니까 다음은 1920포인트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천천히 하시고 턱하니 쉬어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쉬십시오. 쉬어야 됩니다. 오늘 반등하셔도 추격 매수보다는 쉬어가는 자리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절대 손절매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송촌업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반등 나오더라도 힘은 약할 것이다. 자동차주 매도는 금물이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오늘의 최강 종목 발굴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세아베스트입니다. 철강 및 금속 관련 회사입니다. 특수광 자동차, 철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요 산업으로는 자동차, 건설, 조선, 기계 등이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추천한 종목이 약 20여 종목이 넘는데요. 거의 전 종목이 3년 이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된 회사만 추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천한 주식 90% 이상이 매수가 대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시장이 상승하며 모두 상승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세아베스트는 올해 들어 판매량 증가와 중국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회사 수익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3개월 연속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 심리도도 양호하고요.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25,700원에서 28,000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33,0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5%입니다. 손절가는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 매수하실 분들은 최대한 저점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종가에 매수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AS 받아볼 텐데요. 스페코 어제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하죠. 장중에 13% 이상 급등하면서 하루 만에 목표가 근처까지 도달했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 추천한 종목인데요. 장중 13%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같이 소개한 빅테일한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순이익이 양호한 회사이고요.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 선언으로 핵 가능 실험을 시사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다오다이 분쟁으로 인한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당분간 방산업체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정된 투자 마인드에 따라서 10% 이상 수익이면 무조건 절반 매도, 나머지는 향후 추세를 보면서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기쁜 일이 한 가지 저에게 있었는데요. 전주에 사시는 어떤 사모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주식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익을 냈느냐고 물었더니 서울경제TV 쌤방송 저희 코너를 약 3주간 들은 후 이틀 전 조광 팬트를 사서 10% 수익 내고 나왔답니다. 2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주식을 저희 종목 마인드에 따라서 하니 벌써 10% 수익이 났다는 것입니다.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사실상 조광 페인트는 16% 이상 수익이 났다가 다시 원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렇듯 주식이란 수익이 났을 때 챙기지 못하면 허황된 꿈에 불과할 뿐입니다.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저희 많은 경험과 실전 투자에 강한 저희 방송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식 초보 수익 안 나신 분, 매매에 약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청률 1위, 상승률 1위인 서울경제TV 쌤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채널 고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빙그레. 주력 제품인 바나나 우유 매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수출 증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됐다며 투자 의견 바이 제시했습니다. 신영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우리투자증권. 높은 이익 레버리지와 다양한 수익원 보유가 특징이며 새 정부화에서 민영화 논의가 확대될 거란 기대감에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14,600원 제시했습니다. HMC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현대차. 환율 전망으로 인해 2013년 실적 전망과 목표 주가는 하향하나 밸류에이션 매력은 확고하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KCC. 4분기 실적 예상치에 부합할 전망이다. 전방 산업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점은 긍정적이다라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34만 8천 원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NC소프트. 시장의 기대치가 떨어져 있을 때가 매수 기회이다. 모바일 게임 소외 현상 등으로 현 주가는 과매도 구간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21만 5천 원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전략 소개해 주시죠. 예,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에 비해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오늘은 그 매크로 경제에 대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지난해 국내 4,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성장하면서 지난 3, 4분기 성장과 변함이 없었고 연간 성장률로는 2.0% 성장에 그쳤다고 밝혔는데요. 2년 연속 절반에 가까운 성장률 둔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역시 국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의 둔화, 또 그로 인한 전이 효과를 들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유럽 재정위기와 선진국 경제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출 성장률이 연간 3.7%의 증가에 그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나타났고요. 또 이로 인해 어떤 기업의 투자 요인 감소론, 생산 축소, 또 재고 소진으로 전개되면서 국내 경제에서 30% 가까운 비중을 보이고 있는 제조업 경제의 부진을 견인하였습니다. 또한 6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전국 주택 가격, 또 937조 원을 상회한 가계 부채 등 국내 가계의 자산 상태와 구매력의 둔화가 이어짐에 따라서 작년 민간 소비 역시 1.8% 성장에 그치면서 안팎으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경제는 어떨 것이냐 간략히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도 좀 살펴보면요. 일단 그 미국 같은 경우에 1개월 만에 그 태풍 샌디의 영향권에서 탈피하면서 확정 국면에 진입을 했죠. 그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또 3개월 연속 확정 국면에서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HSBC PM 등 G2의 경기 회복과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6개월 만에 확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서 향후 우리나라 수출에 완만한 증가를 좀 예고해주는 부분이라고 들 수 있겠고요. 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워낙 강세의 기조 속에서도 국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금액을 경신하면서 연간 누적으로 볼 때도 한 535억 정도 흑자를 보이는 등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향후 워낙 강세에 대해 불안감을 경감시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미빔 전망만은 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소 좀 리스키한 부분도 살펴보면 일단 엔화 약세죠. 일본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자동차와 가전 등 국내 주력 수출 품목의 수익성 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 지금 있는 상태고요. 기계류 내수출하와 자본주의 수익액 등 설비 투자와 관련된 지표들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 탄력에 대한 좀 불안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종합해서 보면요. 역시 올해 경제는 성장 탄력은 좀 다소 제한되겠지만 작년 4, 4분기가 저점을 찍고 올해는 한 연평균 2.9%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 빙그레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빙그레 좀 저희한테 그 바나나 맛 우유, 요플레 등 시장 1위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좀 익숙한 회사인데요. 일단 말씀드린 바나나 맛 우유가 그 매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수 포인트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바나나 맛 우유는 그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메가 브랜드인데요. 올해 매출액은 1,750억 원.
상승으로 이를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우유가 그 가공류에 속하는데요. 타 제품 대비 마진이 높아서 동사의 영업이익에도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볼 때는 영업이익의 약 30% 정도가 그 바나나 우유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수출 증가로 인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인데요. 한류 영향으로 중국 내에서 그 한국 제품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서 올해 중국 유제품 수출액은 연간 대비해서 9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이스크림 역시 북미 또 남미, 동남아시아에서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수출액이 연간 대비해서 5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신규 프리미엄 제품의 성공적 안착인데요. 동사 그 끌레도르라든지 아카페라 등 프리미엄 제품군이 다소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한 매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바나나 우유에 이은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어떤 시장이 좀 부진한 때 이런 경기 방어주, 음식료 제품이 좀 매력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충분히 접근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빙그레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1월 25일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한 8포인트 정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질 텐데 어느 기업들의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는지요? 네, 오늘은 국내의 실적 발표들이 이제 줄줄이 예정되어져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도 이제 거의 이제 피크 구간 때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독일 쪽에서 오늘 이제 삼성과의 애플 특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삼성의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결을 이제 내릴 예정인데요. 이날 그 삼성이 이제 제소한 이제 4건의 특권 중에 뭐 표준 특허 1건, 또 상용 특허 2건에 대한 이제 판결이 나옴으로써 앞으로 그 삼성과 애플 간의 그 실적에 대한 그리고 서로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많은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봤을 때 일단 삼성 쪽이 좀 더 유리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애플 오늘 국내 온라인 스토어 할인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하루 동안 이제 특별 할인 판매를 이제 실시할 예정인데요. 뭐 할인되는 판매 제품도 뭐 최근에 뭐 아이폰에서 공식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뭐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이게 IT에 대한 제품 들을 애플 스토어에서 이제 그 대부분 이제 판매를 한다니까 그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 기업들의 실적들 내용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삼성정밀화학 그리고 호텔신라 그리고 어제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뭐 기아차의 실적 발표 예정이 또 있고요. 또 이제 현대그룹 주역에 있는 뭐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이제 실적 발표 예정 요거 참고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미국의 12월 신규 주택 매매에 대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일본의 12월 이제 통화 정책 회의에 대한 이사록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향후 이제 뭐 일본 장의 이제 어떤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 지금 현재 예상 지수가 1972포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기다렸던 자리가 있었죠. 바로 1960포인트 자리입니다. 1960포인트 자리에서는 오히려 좀 겁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좀 배팅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느냐라고 이런 말씀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수급선상에서 시장의 좀 패턴 자체가 좀 빠르고 또 밴드권도 좀 많이 축소되고 있는 방면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로 지금 현재 61선까지 밴드권이 눌림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장의 패턴과 수급이 빠른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1961선을 확인하고 돌릴지 아니면 현재 자리에서 돌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국 오늘 장도 마찬가지로
196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중이 막 쭉쭉쭉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의 실적 부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은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제 그 창업주의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이제 과거에 이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제 시장에 실망감을 좀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분기 순이익이 10년 만에 감소했다는 점은 좀 충격적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르막이 있으면은 반드시 내리막도 있는 법. 결국에 애플의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우리 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실적 부진에 대한 전망은 앞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제기가 됐었고 이미 국내 IT 관련주들 주가에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됐다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플도 시장의 우려가 이제 확산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이제 만무한 만큼 이제 실적 쇼크를 막기 위한 조치 마련에 이제 나설 공산이 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런 말이 있죠. 증시 격언 중에 기업 실적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별 기업 실적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IT주에는 애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플이 실적이 안 좋았다면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쪽으로 또 반사익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960포인트 만약에 이탈됐을 경우에는 60일선을 확인하는 단기 투매성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는 점. 오히려 우량주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제가 많이 이야기해드렸던 것이 있죠. 시장이 만약에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좀 해준다면 철강 업종과 또 증권 업종들을 섹터를 잘 확인을 해보시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철강 업종, 증권 업종, 금융 섹터 쪽으로 경기 방어주보다는 좀 공격적인 매매를 한다면 철강과 증권 그리고 금융 섹터를 한번 보시고 또 환율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1,050원 구간대에서는 환율이 방어 구간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결국에는 뭐 환율의 상승은 지수의 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위적인 지수 조정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현재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 장비 업종의 이제 지수의 이제 하락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하락하는 만큼 너무 이제 크게 그 변동성이 큰 종목을 건드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종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지금 뭐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상황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에 있는 갈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만 그리고 신용비율 1% 미만인 종목들만 관심을 가진다면은 오늘 장도 무리 없이 다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공개됐죠. 잠정 영업이익은 8조 8천억 원이었는데 8조 8,4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매출은 56조 600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점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